3.3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미국하고 일본 사이에 항복 조인식이 열리게 되는 거죠.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겠죠. 자, 이제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나라를 세우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자, 일장기가 이렇게 내려갑니다마는, 자, 이 자리에 올라간 것이 바로 미군정 성조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때부터 미군이 38선 이남을 통치하게 되고요. 북한은 당연히 소련이 통치하게 되면서 38선으로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은 냉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미영소 3국이 모여서 조선의 임시민주정부를 세워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곤 46년 3월부터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근데 그게 결렬이 돼요. 그 당시에 이승만 박사가 정읍 발언을 통해서 이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단독 정부는 안 되고 남북이 하나 된 정부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이제 충돌이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3.1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1947년 3월 1일인데요. 제28회 3.1절 기념대회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때 경찰의 발포에 의해서 현장에서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서 제주도민들이 항의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발포 사건이 일어나자 주민들은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 사고까지 발생했으니 경찰이 책임져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대표적으로 가장 크게 나선 곳이 바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업은 각급 기관 단체로 퍼지게 되죠. 민관인 총 95% 이상이 참여하는 파업을 벌이면서 3.1 발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그 다음에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그리고 이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게 되는데, 카스티어 대령이 이제 제주도에 와서 3.1 발포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조사를 하고 갑니다. 제주도민 70%가 좌익의 동조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최경진 차장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90%가 좌익색자다. 이때부터 제주도에 약간 커뮤니스트, 소위 말하는 빨갱이 프레임이 이때부터 씌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경찰력이 모자라니까 추가로 육지에서 경찰력을 제주도로 내려보내가지고요. 3.1 행사했던 주관자들 그리고 30 총파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체포하는 그런 작전을 시작하게 돼요. 한 달 동안 한 500명 이상이 체포가 되어지고 1년에 2,500명 이상이 체포가 되면서 이제 크고 작은 마을의 충돌 사건과 더불어 이렇게 좁은 유치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갇히게 되는 거죠. 고문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고문에 의한 사망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48년 3월에 연행되었던 이 조천 지역 김용철 학생이 6일날 경찰의 고문에 의해서 사망을 하고 14일에는 양은하라는 청년, 그리고 29일에는 서청리에서 박행구라는 청년이 매를 맞다가 이제 희생이 되고 마는데요. 3.1 발포 사건 1주년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고문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이제 서청, 경찰, 탄압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우리는 용인을 못하겠다.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라는 것까지 결부시켜서 무장봉기가 48년 4월 3일 새벽 2시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12개 경찰지서와 이제 서북청년대 우익단체의 집을 지목해 습격하면서 본격적인 남로당에 의한 무장투쟁은 시작되어 버리고요. 그로 인한 희생은 사실상 제주도민이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이 무장봉기가 일어났지만 규모는 크지 않았고요. 4.3 무장봉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4.28 평화협상입니다. 딘 군정장관의 그 항복 유도 작전을 시작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김익렬 연대장하고 그 당시에 이제 무장대 군사부 총책이었던 김달삼이라는 사람하고 무장해제 협상을 하게 되죠. 극적으로 합의를 보게 돼요. 무장대의 하산이 이루어지면 신병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무장대가 무장해제를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조롭게 일어났다면 그 이상의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협상은 바로 5월 1일 사건으로 인해서 없었던 것이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5월 1일 일어난 오라리 방화 사건입니다. 오라리 방화 사건의 실체는 사실상 대청단원이 마을을 습격하고 마을 주민을 공격한 그런 사건인데요. 경찰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고 이 사건을 무장대의 지시라고 보고를 하죠. 4.28 평화협상을 주도했던 구현대장이 조사한 결과 이 사건은 좌익이 아니고 대청에 의한 지심의 증거도 역시 갖고 있었고 해서 제주도 군정에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는 완전히 묵살이 되고 이 5월 1일을 기점으로 제주도는 완전히 이제 무장대가 이제 점령하는 섬으로 인식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진압작전을 하게 되는 그런 날로 이제 인식이 되어버리죠. 50 총선거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하면서 거부를 하게 되고 제주도민 역시 이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남한의 민주주의를 실현을 하려고 50총선거를 제대로 치르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제주도에서 거부한 사건이 나오니까 그 당시 미군정은 굉장히 대노했다는 처참한 이제 인권 탄압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10월 17일에 제주도 경비사령부가 설치가 되고요. 11월에 제주도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가 돼요. 그리고 포고령이 발표가 되는데 제주도 해안가에서 5km 이상 중산간 지역의 모든 출입을 금지한다.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발포하겠다. 포고령에 따라서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초토화 작전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요. 전체 희생자의 수가 이때 나왔다고 할 정도로 많은 마을이 불타고 주민들이 희생되는 아주 불행한 사건이 바로 이 48년 11월부터 49년 3월 초까지 이제 4개월 동안의 제주도의 이제 모습입니다. 무장대에 그 인원 보강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마을 청년들을 납치해 가서 무장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이제 군인들한테 협조하는 마을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민간인을 희생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무장대에 대한 희생도 거의 한 13% 이상이 4.3 사건 진상보고서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1948년 3월 정도가 되니까 초토화 작전은 거의 종료 단계에 이릅니다. 약 3만 명 가량이 희생이 되고 이제는 내려오면 살려주겠다, 백기투항하라 이런 식의 삐라를 막 뿌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백기를 들고 막 내려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어린이와 노약자를 빼고는 전부 이렇게 주정 공장에 가둬놓습니다. 가둬놓고 이제 성분 분석을 하는 것이죠. 전부 감옥에 다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총 2,530명 정도의 이제 제주도민이 육지에 있는 형무소에 퍼져나가게 되는데, 2차 대학살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제주도에서 예비금속으로 학살이 일어났던 것이고, 육지에서는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총살하면서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됩니다.